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진 찍기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좋아져서 곳곳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시는데요. 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그냥 찍으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초점이나 노출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을 알고 찍으시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점과 노출에 대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켜시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죠. 자,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점만 잘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초점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떤 사진이 나오게 되죠? 사진이 뿌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멀리 있는 풍경을 찍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하나의 피사체를 위주로 찍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피사체가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피사체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초점이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뒤쪽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뒤쪽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앞쪽이 흐려지게 되죠. 이렇게 찍으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죠. 자, 앞에 초점을 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찍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찍으시는 분이 많아요. 반드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주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풍경을 찍으실 때도 여기 있는 이 기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신다면 기둥을 한번 터치를 하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나중에 찍은 결과물을 봤을 때 차이점이 많아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초점이 맞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모니터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이 뒤쪽의 초점이 또 흐려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한번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찍어 주시는 걸 권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인형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에 인형이 있어요. 자, 지금 피사체가 두 개가 있죠. 자, 이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관건이죠. 자, 앞쪽에 초점을 맞추려면 앞쪽을 터치해서 초점을 앞에 맞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쪽은 흐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자, 하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뒤쪽에 초점을 맞추면 앞쪽이 흐려지고 뒤쪽은 선명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케 사진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피사체는 깔끔하게 보이고 뒤쪽에 있는 부분 배경은 흐려지는 그런 사진이죠. 그런 것을 찍으실 때는 앞쪽에 있는 피사체는 최대한 가깝게 찍으시는 거고요. 뒤쪽에 배경으로 쓰일 부분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찍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피사체를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깝게 최대한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피사체에 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뒤쪽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흐려지게 되죠. 자, 찍어볼게요. 그러면 뒤쪽은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보케를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집중이 되고 사진도 훨씬 근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는 반드시 이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초점 고정인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앞쪽에 있는 이 인형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부분들은 흐리게 해서 찍는데 문제는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도 그 초점이 고정이 돼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초점을 고정해서 찍습니다.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돼요. 자, 한 번만 터치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지만 이렇게 터치하고 기다리면 자물쇠가 나오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이러면 초점이 고정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거리가 초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곳을 찍더라도 초점은 항상 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초점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거리에 있는 피사체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자, 카메라를 앞으로 가져가면 뒤쪽에 있는 인형이 카메라와 가까워질수록 초점이 아까 우리가 고정한 초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하지만 앞쪽에 있는 것은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이건 초점이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 초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찍으실 때 초점을 고정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꼭 초점을 고정해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밝기가 있죠. 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인형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고 싶어요. 이 밝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를 터치해서 자, 아래쪽에 밝기를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면 노출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너무 밝다 싶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노출을 조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좀 밝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찍더라도 밝기는 항상 이 밝기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어두운 곳을 찍을 때는 더 밝게 나와서 좋은데 밝은 곳을 찍으면 더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노출은 밝게 찍고 싶은데 자꾸 어둡게 나올 경우, 그럴 경우에 노출을 아예 밝게 고정을 해서 찍으시면 내가 원하는 밝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기존의 노란색 동그라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자,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지만 여기를 한번 터치했어요. 그러면 노란색 동그라미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자동 초점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이 뒤쪽에 있는 인형의 기준으로 초점을 맞췄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항상 내가 터치한 그 피사체에 초점이 맞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초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바꾸면서 찍을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대신 한번 위치가 어긋나 버리면 이렇게 초점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터치하고요. 자, 움직이죠? 자, 그런데 앞쪽 인형에 가려서 자, 초점이 어긋났어요. 완전히 있던 초점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초점 위치도 바뀌어 버리겠죠? 내가 터치해서 선택한 그 피사체의 초점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피사체가 이 화면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려졌으면 그러면 초점이 바뀌어 버리죠. 예,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는 한 번 더 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통 프로 모드로도 찍고 많이 찍으시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프로 모드까지 하려면 시간도 없고 복잡하죠. 이렇게 노출과 초점만 잘 선택을 해 주셔도 훨씬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과 초점을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위치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나무가 구석에 있고 나머지 물체가 중앙에 오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초점이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물체가 초점이 맞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초점이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게 되면 자물쇠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이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지금 이 카메라로부터 나무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보다 가까운 안쪽에 들어와 있는 물체는 흐려지고, 자, 제 손 보시면 좀 흐려져 있죠. 자, 그 다음 나무보다 먼 물체도 흐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 초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항상 그 거리에 초점이 맞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초점 거리를 유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란색 모양이 여기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벽 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처음에 초점 고정을 할 때 자물쇠를 건 그 거리에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자물쇠가 걸리면 이 동그라미는 어디를 비춰도 원래 처음에 걸 때 있던 그 위치의 거리를 초점 거리로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이 집을 초점 거리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기다려서 이 부분을 초점을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 나무를 비치더라도 초점은 이 나무에 맞지 않고요. 이 나무보다 한참 뒤쪽에 초점 거리가 되겠죠. 이 나무는 지금 그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찍게 되면 좀 뿌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출인데요. 자, 지금 저 하늘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밝아서 색이 날라 보이죠. 그러면 노출이 지금 멀리 있는 이 건물의 기준으로 노출이 잡혀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노출 잡힌 거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죠? 어두워지죠. 자,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을 노출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카메라를 어두운 쪽으로 가져오게 되더라도 밝기를 낮추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좀 밝아졌죠? 지금 여기 있는 나무에 노출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나무 밝기에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봤던 건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밝아졌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는 노출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출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고정을 시켜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노출을 조정을 해서 밝기 조정을 또 해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수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부분에 가면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어두운 부분, 안부라고 하죠. 안부가 전부 디테일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밝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노출 값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밝게 나오게 되겠죠. 복잡하게 프로 모드 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셔도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초점과 노출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흐리게 찍어 볼까요? 자, 제 손을 앞에다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터치를 해서 초점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전부 흐려지게 되겠죠. 자, 전부 마찬가지가 되죠. 다 흐리죠. 자, 이렇게 앞에 어떤 한 물체를 두고 그 물체 뒷부분을 전부 흐려주는 걸 보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보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케를 제대로 만드시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사체를 최대한 카메라 렌즈 앞쪽으로 가져와서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손은 초점이 정확하게 맞고 나머지는 전부 흐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반적인 DSLR 카메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물 사진에서 뒷 배경을 이런 식으로 보케로 날리려면 인물은 최대한 가깝게 주고 그 인물 뒤쪽 배경은 최대한 먼 배경을 잡아 주셔야 이런 식으로 이쁜 보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점과 노출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는 가장 기본기를 알아봤습니다. 찍으실 때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찍으시면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찍지 마시고요. 꼭 노출과 초점 생각해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